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하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신고가 흐름을 통해 주도주 잡는 법. 네, 시장에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또 그만한 큰 변화들이 있거나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고가 종목을 볼 때 실적에 대한 요인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는 종목과 그다음에 모멘텀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는 종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종목과 업종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겠고요. 구분하는 이유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실적 추정치에 따른 변화, 이 부분이 나타나면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세론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미국 또한 실적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없으면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두 가지의 구분이 우선 필요합니다. 어제 신고가가 나타난 종목 같은 경우는 코닝, 이 기업은 유리 원장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리 기판 관련된 그 사항들이 부각이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원장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이 되었는데 코닝이 최근에 유리 원장과 관련해서 유리 기판 사업 같은 경우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여는 없지만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라이릴리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워낙 좀 계속 익숙하게 들어왔던 종목인데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되면서 모멘텀도 더해지는 다만 실적에 대한 무게가 더 강한 종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이런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된 그 광 트랜시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한창 우리가 서버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때 그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마가 이 광 트랜시버 관련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와 관련된 속도의 효율이 필요하기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력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다가 좀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1위 업체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공고함을 바탕으로 좀 연속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추려보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에너지 쪽 이 미국에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도 뭐 구리라든지 비철금속 같은 경우가 좋았죠. 그렇다 보니 에너지 업종이 신고가를 나타냈고 이와 연결해서 산업재 쪽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과 업종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되는 가격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유가면 유가, 비철금속이면 비철금속, 뭐 금리면 금리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에 관해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가격 지표까지는 좀 연결해서 크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모멘텀을 안고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실적과 모멘텀의 구분이 필요하고 가격 지표의 연결 같은 경우는 실적주보다는 모멘텀주 같은 경우가 상관관계가 높음을 미국 시장의 신고가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 거기에서 제약바이오나 산업재는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에너지는 좀 더 가격 지표라든지 모멘텀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미국 장의 신고가가 과연 우리 장에는 또 어떤 연결고리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실적 좋은 종목 꼽아주셨는데 사실 유럽 쪽에서는 또 유럽의 증시 주도하는 종목들 그래놀라즈 보면은 네. 제약바이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랑 글로벌 기업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매크로 환경은 금리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질 때, 네. 예.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쪽은 부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이 약간은 중립적이기는 하죠.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4.5%를 저번 주에는 상회를 했다가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4.3%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게 어떤 요인으로 좀 하락했든 경기 침체가 이게 수반이 되지 않는 한은 금리가 떨어질 때는 좀 제약바이오에는 유리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오늘은 물론 지금 학회가 열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약간 다음에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라든지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한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확실히 스타였어요. 덴마크의 GDP 정도로 올라온 기업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안고 기전 유상 기전 GLP-1 기전을 기전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모멘텀입니다. 해외 기업과 다르게 모멘텀으로 좀 올라오는 경우가 GLP-1 기전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점을 못 보여주면 또 주가가 빠지거든요. 주가의 탄력성이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 중심의 발생도 가능한데 이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알테오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테오젠은 오늘 때마침 신고가가 이제는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신고가 연결해서 볼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처럼 모멘텀 실적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연결해서 코닝은 당연히 유리기판 쪽이겠죠. SKC 같은 경우가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우선은 2025년 기준으로 상용화를 한다고 하니 연결해서 좀 그 상용화 이전에는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가 좀 반영이 가능하니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코이런트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부분, SiC 이쪽이 핵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SiC와 관련된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TCK, 그다음에 KNJ,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쪽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도 역시 지금은 모멘텀이 강하지만 네. 앞으로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보조금까지 또 받는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네. 실적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2025년이면 바로 내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또 실적에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각각 분야별로 또 우리나라는 실적인지 모멘텀인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고가 종목을 살펴보고 접근할 때 중요한 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52주 신고가를 많이 봅니다. 1년 주기 정도 휴일을 빼고 1년 주기 정도를 보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머지 해외도 그렇고 공통적인 점은 주도주 같은 경우가 보통 사이클이 2년에서 5년 정도, 짧으면 2년, 길면 5년 정도 그 정도다 보니까 5년 내 신고가를 파악해서 보면 좀 주도주의 사이클에서 다시금 돌아서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주도주에서 이탈했다가 들어오는 업종 같은 경우를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게 5년 내 신고가 같은 경우를 보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5년 내 신고가가 발생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주도주 사이클이 다시 빠졌다가 돌아왔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 파악에 좀 용이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1년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도주 상황들 여기에서 그냥 신고가
발생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으로 끌고 가면은 뭐 이게 주도주 형태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모멘텀으로 가면은 그냥 이게 소멸되면 변동성 커질 수 있고 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조금 더 종목을 보실 때, 그다음에 시장의 색깔을 보실 때 더 용이하리라 보이고요. 가격 지표와 상관관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모멘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가가 오늘 3% 빠졌잖아요. 이게 우선은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 같은 경우를 유지하는데 3개월 뒤에는 자발적인 감산 같은 경우로 맡겨두겠다. 그러면서 유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훼손은 없는데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빠져있는 쪽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저가항공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지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반대급부로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제 좀 그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 그쪽으로 수급들이 좀 다 쏠려 있거든요. 보통 시장이라면 유가 하락을 놓고 좀 저가항공, 반대급부로 이런 쪽이 반응을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격 지표 유가와 주가 상관관계가 정이든 반이든 그 관계도가 높은 쪽 같은 경우를 파악해서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좀 수익에 좀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 후보 업종에 대해서 네. 혹시 지금 또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네. 주목할 업종이나 종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과거에 많이 떠올라왔던 테마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상용화가 되는 단계, 기술이 이제 상용화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지금 서버단에서 뭐 전력 효율 같은 경우도 기본 30% 정도가 더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단가를 고려를 하겠죠. 그 단가 고려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이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또 하나의 좀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막 종목들이 이렇게 퍼뜨려서 보기보다 핵심 되는 기업이죠. 원장은 코닝이라는 해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은 SKC 같은 경우가 핵심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IT 쪽을 말씀드려보면 HBM 쪽의 핵심은 본딩 장비 쪽인데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이원화의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지만은 지금 시장의 초점은 HBM3가 아니라 3E거든요. 3E 단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3단계에서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해보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우선은 이원화의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아까 뭐 SIC 관련해서 그다음에 낸드, 디램, 레거드 관련해서 KNJ, 네, 그다음에 그 하이K 소재 관련해서 DNF 이런 쪽은 주가들이 큰 부담 없고, 그다음에 앞단에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본딩 장비 쪽에서 존재를 하니까 지금은 좀 이 낸드, 디램 이 사이클에서도 함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고가 종목 가운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IT 소재 장비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꼽혔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